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통계를 정리했는데, 그지? 그 통계에서 쌤이 첫 번째는 기초 이론과 중요 공식들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 내용들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은 쌤 저번 시간에 이제 기초 이론으로 뭘 얘기했죠? 평균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편차라는 개념을 설명했고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 그지?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개념이 뭐였지? 편차 제곱. 그렇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죠?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건요, 분산의 루트를 씌우는 거,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룬 표는 확률 분포표라고 그랬죠. 선생님 따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그 표가, 잠깐 그리고 지나가자. 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확률 변수가 있고 확률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x1, x2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통 xi를 쓴다 그랬죠. 이렇게 n개의 확률 변수가 있고요. 합계는 1이다 그랬지. 맞아? 그때 여기에 p1, p2, pi, pn 이렇게 있고요. 전체 합은 1이 되는 그런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때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평균? 두 개. 요게 평균 맞지? 곱해서. 곱해서 다 더해라 그 말이지, 그죠? 그걸 수식으로 쓰면 시그마 i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쌤이 공식으로 하나 외워주라고 하나 증명해 준 거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점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그렇죠 제곱을 뺀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그렇죠. 그래서 나왔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순서는 이게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어떤 순서로? 평균을 구하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 관계를 통해서 분산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일단 쉬운 문제들은요 표가 나와있는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기본은 이 공식 암기고 산수 문제야 그냥 알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 1번 문제부터 쌤 하나 가볼게요. 1번을 풀면서 여러 가지를 다 구해보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확률 변수가 다음의 확률 분포를 이룰 때 평균 값을 구하시 이렇게 나왔죠. 그죠? 쌤은 여기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다 구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지금 표가 x 표가 0, 1, 2 점점점점 4 점점점 있으면 아니구나. 직접 구할 거니까 다시 갈게요. 3 2 3 4 합계는 1이고요. 확률이 있습니다. 이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6분의 1 4분의 1 그 다음 A라고 있는데 잠깐만요. A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 1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6분의 1과 4분의 1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통분해 쓰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이 확률 분모표를 정리할 때는 통분해서 그냥 약분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러면 분모를 뭘로 맞출까요? 12로 맞출게요. 그럼 얘가 뭐가 돼? 12분의 2 그지? 12분의 2 12분의 2 12분의 3 그지? 너가 얼마야? 9니까 A는 12분의 3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나왔고 A는 12분의 3입니다. 챙겨놓고 그지? 자 근데 나한테 평균 구하라고 그랬죠? 가보겠습니다. 평균은 쌤은 표준 편차까지 다 구할 거 알겠죠? 한번 쭉 진행해볼게요.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곱해서 다 더할 거 맞지? 분모를 통분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분모는 어차피 안 바뀔 거 아니야. 더할 거니까 얘 둘 곱하면 얼마야? 빵. 얘 둘 곱하면 2 더하기 둘 곱하면 4 더하기 둘 곱하면 9 더하기 둘 곱하면 12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평균 요거야. 공식이지 공식. 12분의 얼마냐? 6에다가 18, 27인가? 그죠?
뭐냐면요 3분의 바로 4분의 9가 되겠네. 평균인 거죠. 자, 내가 만약에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뭐부터 구해야 돼? 저거 제곱. 그쵸. 요걸 이렇게 부르면 돼요. 셀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르거든. 제곱한 놈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요 말 이해되겠지? 둘의 차이? 응. 이렇게 하면 돼.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제곱의 평균이라 하면 점수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얘 제곱하면 얼마야? 빵. 분모는 그대로 10이고요. 빵. 얘는요? 제곱해서 곱하면 2 더하기. 그지? 제곱해서 곱하면 8 더하기. 이해돼? 제곱해서 곱하면 27 더하기. 제곱해서 곱하면 16에다가 3 곱하면 48. 오케이? 통분해버리면 12분의 10 아니면 50 35 85가 되겠네. 3으로 약분 안 될 것 같고 약분은 안 되겠다. 그지? 그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고? 평균의 제곱 16분의 80을 빼야 되겠죠. 단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값이 나오면 뭐 이거 질문한 거 아니니까.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냐. 이런 거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별거 아니 알겠죠? 여기서 공식만 암기 되면 사실 그냥 풀면 되는 거죠. 별 문제 아닌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바니? 자, 그리고 여기 이 문제 3번에 2번, 3번 가볍게 얘기만 좀 해볼게요. 2번과 3번을 보시면 2번 봐봐. 2번에 뭐가 있냐? 다음. 아닙니다. 가볼게요. 뭐라고? A 값. A 값을 구하시고 바로 구할 수 있죠. 확률합이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되기 때문에 샷 더하면 1 돼야 되니까 A는 8분의 3인가 뭐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P가 얘를 구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2 이상. 그치, 2 이상. 그러니까 봐봐. X가 지금 1, 2, 3, 4, 4가지인 거 맞지? 네. 그치? 이 중에 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1 빼고. 그치? 2, 3, 4. 이것들의 합을 구할 그만인 거지. 그럼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야, 확률을 질문할 때. 알겠죠? 그러면 거기 그 적용해서 풀면 8분의 7이 나오겠지, 뭐, 알겠습니까? 그럼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 거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이거 네. PX를 구하는 거예요? 확률을 구하는 그렇죠.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 P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게 봐봐. X 확률 변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X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1, 2, 3, 4, 4개밖에 없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하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실제로는 X가 얼마인 경우? 2인 경우와 X가 3인 경우와 X가 4인 경우를 구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이것들을 다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확률 분표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평균, 분산, 제곱의 평균 구하는 게 어렵냐, 안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가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업된 유형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요 상황은 뭐냐면 확률 분포표, 즉 표를 주지 않는데 나한테 평균을 구해라, 분산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분표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표를 만들면 되는데, 그때 상황은 크게 쌤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식이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요건 나중에 쌤이 수능 유형분석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뭐 자주 나오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식이 나오는 거는 이제 요 노트 정리용으로 적어놓으세요.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요 개념 정리할 때 말고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두 번째.
말로 나와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활용 문제라는 거, 활용 문제. 활용 문제. 그러니까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너네가 평균, 분상, 표준편차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이나 말로 나와 있는, 즉 표가 나와 있지 않는 문제를 풀라 그러면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푼단 말이야. 왜 못 푸냐면 표를 만들면 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건 시작을 못한다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지 않는 이런 패턴, 즉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라든지 말로 나와 있는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뭐라는 게 문제겠어?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포인트겠죠? 그죠? 그걸 만들 때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먼저 가능한 확률 변수를 다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즉 제일 먼저 확률 변수부터 깔끔하게 채우고 나면 그 다음은 풀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무슨 의미냐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6번 문제로 전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죠. 자, 보세요. 6번 문제. 자, 1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문제 상황 체크할게요. 10원짜리 1개가 활용 문제죠. 1개와 5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합계 금액. 밑줄 치세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합계 금액을 X라고 하죠. 또는 빵 치고요. 자, 지금 앞면이 나온 상태의 동전의 합계 금액을 확률 변수로 지정을 한 거야. 요걸 이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그때 X의 기대값을 구해라. 무슨 말이야? 그렇죠. 평균 구하는 말이죠. 지금 앞면이 나오는 금액의 합이 뭐라고? X일 때, 그지? 나한테 이 X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자, 지금 평균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표가 있어야 되는데 표가 있어 없어? 없잖아. 뭐부터 해야 돼? 그렇죠. 표를 만드는 거야. 전표를 만드는 거야. 그럼 봐. X는 지금 금액이지? 그리고 슉 잘라서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이 표를 잘 못 만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알겠죠? 왜 못 만드냐면 시작을 못해 애들이. 그 시작은 얘라고 해. 일단 가능한 X가 정리해. 자, 10원짜리 1개와 50원짜리 2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돈의 합을 X로 지정한 거 맞죠? 그럼 생각해봐.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오냐? 그것만 정리하면 너 풀 수 있어. 10원. 제일 작은 돈부터. 10원. 10원이야? 상식자스가. 재산이. 너 이런 게임을 딱 해. 네. 얼마가 제일 작아? 빵. 그렇죠. 빵은 많아. 다 뒷뷰. 그치? 그 다음에 그렇죠. 10. 그 다음에 50원. 그렇죠. 50. 되게 적자. 구천다. 네. 그 다음에요? 60원. 그 다음은요? 100원. 그 다음은요? 110원이 마지막이 되겠죠? 합계는 1이 되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뭘 구해줘야 되는 거야? 확률을 구해야지. 그러려고 확률을 배운 거야. 자, 여기 확률을 구해주면 일단 10원짜리 1개랑 쌤이 확률을 이해하기 편하게 다 깔아볼게요. 50원짜리 2개가 있는 거 맞죠? 우리가 앞면은 H, 뒷면은 T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일단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가지야? 10원짜리 1개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50원짜리 1개 나올 수 있는 거.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자스가? 동전 3개 던지면 몇 가지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주사위 3개 던지면 몇 가지야? 식으로 얘기해. 주사위는 3개 던지면. 3개요? 총 몇 가지 나와? 그렇지. 216가지 6 곱하기 6 곱하기 6가 했습니까? 이 단수만 뒤지려 6가지 뒤지려. 그랬을 때 전체는 8입니다. 오케이, 말이? 나 그때 빵원 나올 확률. 한 가지. 그렇죠. DDD. 됐습니까? 10원 나올 확률. 한 가지. 한 가지.
앞, 뒤, 뒤. 알고 있어, 없어, 없지. 50원은 몇 가지일까? 두 가지. 두 가지 맞습니다. 뒤, 뒤, 앞, 뒤, 앞, 뒤. 그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이렇게 두 가지 맞습니다. 60원 좀 헷갈리는 게 괜찮냐? 60원 얼마야? 두 가지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앞. 그치? 얘는 무조건 앞. 오케이? 두 가지입니다. 100원짜리 한 가지. 앞, 앞, 뒤. 그치? 110원은요? 한 가지. 앞, 앞, 앞. 됐습니까? 자, 더해서 1 나왔지? 제대로 구한 거야. 그럼 이 표 만들었지? 네. 그럼 끝난 거 맞지?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변제 구하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딱 하면 확률 분포표 관련된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 있는 문제들 마찬가지 문제들이라 아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니? 표를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 구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요거만 적으면 그다음 쉬워. 물론 아까 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6가지 막 이러고 있는데 확률 문제를 풀고 이거 풀 거니까 그지? 그러면 어렵지 않아. 확률에서 나온 확률 문제보다 통계에 사용되는 확률이 당연히 쉽죠. 알겠죠? 이 확률 문제가 더 쉬울 거니까 확률을 구하는 것 때문에 틀리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 내용 요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성질입니다. 성질. 어떤 성질이냐면 우리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변제 구하는 연습을 했죠. 그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변제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알겠죠. 오케이? 어떤 성질이냐면 가볍게 쌤이 여기에 설명을 좀 하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예를 들어 쌤이 또 저번 시간처럼 분교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설명이 편하니까 쌤이 완벽한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이 느껴지게끔 쌤이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너네가 이해는 될 거야. 너네가 수학으로 증명될 수는 없겠지만 딱 보고 아 저러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이해는 될 겁니다. 알겠죠? 그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쌤은 예시로 진행할 거야. 왜 통계는 증명으로 들어가면 내가 뭐라 그랬어? 어렵다 그랬지. 내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내가 해주는 만큼만 딱 이해. 알았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 내가 두 개의 학교. 그 두 학생이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수학시험을 봤어요. 분교야 분교. 점수가 30점 받고요. 20점 받았어. 미치는 거. 공부 윤란. 알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계산이 편하게 10점 맞아. 이 자식 찍은 거야. 그렇지. 네, 아무튼요. 자, 이런 상태에서 너무 낮나? 됐어? 그냥 할게요. 그때 평균이 얼마야? 20이죠. 야, 분산이 얼마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보여보자. 분산이 얼마예요? 500. 자, 원래는 그쵸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근데 이런 간단한 데이터는 분산의 정의로 합시다 그냥. 분산의 정의가 뭐였어? 제곱의 뭐의 주어 꼭 얘기하시고요. 평균 제곱. 평균이 아니라 편차.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었죠? 물론 저렇게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간단한 표는 그냥 구하기 당연히 쉽겠죠. 아니, 저런 굳이 저렇게 돌려서 굳이 말고 편차가 얼마야 편차가? 20. 2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그죠? 제곱하면 100 더하면 200 나누기 2 분산은 100 이렇게 표준 편차 얼마? 한 명당 10점 정도 차이 나잖아.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쌤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애들이 점수가 너무 허접해. 보여주기 쪽팔리잖아. 그래서 내가 점수를 뻥튀기로 진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뻥튀기 하는 패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냐? 첫 번째, 일단 등수가 바뀌면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점수를 다 2배씩은 늘려버릴게. 오케이? 그래도 몇 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2배씩 뻥튀기를 한 거야. 성립표를 만들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60점 20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평균 어떻게 되냐? 45점. 40점. 어?
평균도 2배가 되네. 그러네. 야, 편차는 얼마냐? 20이랑 편차가 몇 배 됐어? 2배가 됐으니까 이걸 제곱하면 400, 400 둘 다 800 나누기 400이죠? 분산이 얼마 된 거야? 400이 됐네요. 얘는 왜 400일까? 얘는 4배가 된 거 아니야? 그렇지? 2의 제곱이니까 정수를 제곱한 거 아니야. 분산은 제곱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루트 씌우면 다시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 20이 되죠? 몇 배? 2배가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선생님, 정수를 실수배를 하면 평균도 그대로 실수배가 되지. 분산은 실수배의 뭐? 제곱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왜 그런지 간 거지. 야, 정수가 2배 되면 평균도 2배 되긴 하지만 이 편차 자체가 2배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얘네도 바뀌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번에는 쌤이 뻥튀기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50점씩 더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상관없지 않나? 그죠? 등수는 바뀌지 않으면서 애들 점수 좀 올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 몇 점이야? 80. 얘는요? 60입니다. 평균은 얼마죠? 70. 별로 잘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평균도 어떻게 됐어? 50점이 플러스 됐어. 점수를 내가 뻥튀기로 더했더니 평균 다 바뀌는구나, 그지? 근데 편차가 어떠냐? 그쵸? 10이랑 마이너스 그대로잖아. 편차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럼 얘네들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겠죠. 오, 신기하네. 덧셈 뺄셈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야. 왜? 이거 보이지 않냐? 이게 덧셈만 지나면 점수 차이는 변할 리가 없잖아. 근데 2배를 해버리면 점수 차가 2배가 돼버리니까. 즉 점수에다가 실수배를 진행하면 다 바뀌지만 더하기나 뺄셈 마찬가지겠죠, 그죠? 덧셈 뺄셈을 진행하면 평균만 변한다는 거야. 자, 그걸 깔끔하게 일반적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라. 우리가 어떤 그 점수에다가 알겠죠? A배 실수배 한 거야. 플러스 B 더하기를 뺀 거야. B가 음수일 수 있으니까, 알겠죠? 얘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방금 한 것처럼 굳이 점수를 A배하고 B를 더한다는 평균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어차피 점수의 실수배를 하고 어떤 수를 더하면 그 결과도 원래 평균에 A배를 하고 뭘 더한 값과 같아지니까요. 이해되겠습니까? 즉 평균에서는 A배도 밖으로 나올 수 있고 B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선형성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굳이 점수를 움직이지 말란 말이야. 헷갈리니까. 원래 평균은 거에서 평균을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오케이 말이? 그럼 만약에 분산은 어떨까요? 분산은 봐. 점수의 A배하고 B를 더하는 걸 분산은 뭐 할 거야? 그때 B를 더한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덧셈 뺄셈은 의미가 없잖아. 얘는 무시하시고 알겠습니까? A배를 했죠? 얘가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뭘로 바뀔까? 그렇죠. 원래 분산의 제곱배가 될 거야. 그죠? 편차를 제곱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요 놈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죠? 마찬가지로 B를 더하거나 빼고 의미 있다 없다? 없고 얘만 나갔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루트 씌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루트 A 제곱은 절대값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표준 편차는 흡수가 나올 수 없어요. 알겠죠? 우선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2배도 원래 표준 편차 2배라고 되는 거야. 이런 관계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마 예를 들어 여기 가볍게 나온 문제 하나 볼게요. 11번 보시면 11번이에요.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11번입니다. 16일 때 이런 거 너무 어려운 문제죠. 3x 플러스 10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하라는 거 맞지? 뭐라고 나한테 있는 걸로써 이 3x 플러스 10이랑 시그마
3x 플러스 10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 맞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머니? 그럼 봐. 야 점수에다가 3배하고 10을 더했네? 네. 내가 그럼 이렇게 점수를 움직일 거야? 아니요. 난 그냥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평균이 가는 성질에서 그죠? 3을 빼고 2x에 더하기 10을 할 거야. 뭐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래 평균에다가 3배하고 10을 더하죠. 이걸 한 번에 구하는 거야? 아니요. 나한테 만약에 이걸 묻는다면 나는 그냥 평균을 구할 거야. 왜? 평균을 구해서 3배한 다음에 10을 더하는 거죠. 그때 평균 나와있네요. 답은요. 여기 30 집어넣으면 90 더하기 10 100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표준 편차 마찬가지로 봐봐. 얘를 굳이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난 그냥 표준 편차만 구할 거라고. 왜? 이런 성질을 이제 배웠으니까. 더하기 10을 한 게 있다 없다? 없다고. 3 빼 3배의 표준 편차 구하는 거지. 그치? 지금 분산이 16이네. 표준 편차가 얼마지? 분산이 16이니까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죠. 집어넣으시면 12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좀 더 문제 가지고 장난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풀고 쉬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천천히 드릴게요. 봐봐. 15번입니다. 가끔 또 이런 거에 당황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15번입니다. x의 평균이 50, 2x가 50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3, 시그마 x가 3이 됐어? 그때 y가 마이너스 10에 가로하고 3분의 x 마이너스 50 더하기 20일 때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더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y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라는 거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10을 지금 얘가 쓴 거 이거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드냐? 이거 완전 미친 변태지, 그지? 왜? 야, 이거 기술다니고 있어. 이거 미친놈이지. 전개부터 하세요. y는 씁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x 맞지? 더하기 곱해 3분의 500에다가 20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3분의 560입니다. 이거야. 콜? 나한테 이걸 구하라, 그치? 어떻게 하면 돼? 이 y가 되잖아. 마이너스 3분의 10x 수식이 들었다고 당황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냥. 요거 구하는 거 맞죠? 얘 뭐야? 시그마 마이너스 3분의 10x 더하기 3분의 560 맞죠? 이해되었어? 마무리하면 평균은 선형적 성질에 의해서 각각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대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 맞지? 네. 이거 읽으시고요. 얘는 덧셈 뺄셈 의미 있다 없다? 없다고. 그 다음 얘는 밖으로 나오는데 표준 편차가 홈수일 수 있냐 없냐? 없기 때문에 3분의 10에 그냥 표준 편차 되는 거죠. 끝. 정리되었습니까? 대입은 하면 될 것이고. 그치? 이런 식의 성질 파트 하나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필기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뒷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을 때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걸 연습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표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를 처리하는 방식도 배웠고요. 그 뒤에 그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성질까지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이 통계 파트는 내용이 탁탁탁 끊어졌다고 하면 돼. 그럼 파트별로 잘 공부하면 되는 거야. 물론 이게 한 단어니까 연계가 돼 있긴 한데, 알겠지? 그 파트마다 해야 될 작업들이 조금 틀리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참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항 분포라는 파트를 또 배울 거예요. 이항 분포. 이항 분포라는 걸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항 분포가 뭔지, 이항 분포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이항 분포라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 배웠죠. 그치? 그때 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 상황이 율라 많잖아. 그치?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뭐 수학 점수, 즉 시험을 봤을 때의 점수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좀 전에 풀어본 문제에서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금액의 합계를 x로 뒀을 때 그 x에 대한 걸 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만들면 만들기 나름일 거 아니야. 율라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하나의 상황을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항 분포도 그냥 우리가 원래 풀던 확률 분포표 만드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그 중에서 하나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떼서 이항 분포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가령 예를 들면 왜 수열이 종류가 율라 많잖아. 그때 우리가 일정한 수를 더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 일정한 수를 곱하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이름 뗀 거 아니야. 물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도 그 안에는 종류가 율라 많겠지만 뭐 공차나 공비가 얼마에 따라 틀리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라는 큰 이제 단락이 있는 거야. 거기 안에 특정 상황, 이런 상황을 띌 때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한다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표를 만들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작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이항 분포라고 부르느냐? 이항 분포라고 이름을 지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은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항 분포의 상황은 첫 번째 독립시행 상황일 거야. 여러분들이 확률을 배웠던 독립시행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확인한 겁니다. 독립시행 이런 거였지. n번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 n번 중 뭐뭐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풀 때. 그죠? 그때 쌤이 한 번 시행해서 뭐뭐가 나오는 확률부터 챙기라고 그랬죠? 얘를 만약에 P라고 한다는 거지? N번 중 R번 P가 나오고 나머지는 P가 아닌 게 N-R번 나온다.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 게 독립시행이잖아. 그치? 독립시행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같은 행위 반복 중에서 매 시행마다 확률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 독립시행 씁니다. 그죠? 이런 공식을. 기억났어? 이런 독립시행 상황이에요, 일단. 이항 분포라는 상황은 여러 가지 많은 확률 분포들 중에서 독립시행의 상황이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제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독립시행 상황이면서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뭐가 나오는 횟수에 확률 변수 x가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독립시행 상황에서 독립시행이라는 말 안에 이때 문제 상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면서 매 시행마다 확률이 변하지 않을 때 뭐뭐가 나오는 횟수의 확률 변수 x가 있어야 돼.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쌤이 예시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얘는 좀 많이 던져. 주사위를 올라가 720번 던질 때 이미 같은 행위를 율라 많이 하니까 약간 필이 독립시행 필로 넘어가는 거 맞죠? 이게 확률 문제라면 독립시행 문제 확률 높고요. 알겠죠? 만약에 통계 문제라면 이제 이항 분포 문제 되는 거 알겠죠? 그랬을 때 3의 외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하자. 이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주사위를 너네가 문제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주사위를 720번 던졌어. 같은 행위를 율라가지 반복하고 있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독립시행 아니면 이항 문제인 거야. 그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스톱 이항 분포 문제가 확실한 거죠. 자, 되겠습니까? 그때 평균, 분산, 표준차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항 분포를 따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배운 대로 푼다는 것은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표, 그죠? 자,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지 않는 상황 맞죠? 표를 만들겠습니다.
x가 될 수 있는 게 얼마지? 생각해보아. 3 제일 작은 게 3 30이 무슨 자식이 720번 던졌어 내가. 한번 3 몇 수가? 어? 몇 번? 제일 작게? 빵빵부터 쉬어도 되겠죠.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거 아니야? 어렵냐? 720번 던졌는데 안 나오든가 한 번 나오든가 두 번 나오든가 세 번 나오든가 할 거 아니야. 네 번. 몇 번까지 나오겠어? 720번까지 나오겠지 이렇게. 합계는 1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잘 봐라.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확률을 구할 건데, 여기 확률이 얼마야, 지금? 720번 중에 3의 배수가 몇 번? 빵번 나올 확률 맞죠? 요 확률을 구할 때 당연히 뭐가 쓰이는 거야? 아까 배웠던? 아까 얘기했던? 독립시행의 공식이 사용되겠죠. 그죠? 그러면 P를 구해야 되는 거 맞지? P가 뭐야? 7 P가요? 기준 P가 필요할 거 아니야. 한 번 시행해서 뭐뭐가 나올 확률. 3분의 1 그렇지. 3분의 1 왜? 3에서 나오는 거니까 6분의 2잖아. 그치? 한 번 던질 때 3에서 나올 확률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확률 얼마겠어요? 720번 중에서 빵번 3분의 1이 빵승 나오고요. 3분의 2가 몇 번? 720번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얘가 마찬가지고. 그치? 잠깐만. 720번 중에서 오케이? 한 번 뭐가 나와? 3분의 1에 1승이 나오고요. 3분의 2가 몇 번? 719번 나오겠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 쭉 진행하면 여기서는 변수를 R을 쓰거든요. 만약에 3의 배수가 R번 나오는 게 어떻게 될까? R번 720번 중에서 그치? R번 뭐가 나온다고? 3분의 1이 나오고요. 나머지 3분의 2가 720 마이너스 R번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확률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야 숫자 봐봐. 이거 평균 구할 수 있겠냐? 다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 미친 짓 아니야? 하물며 제곱의 평균은요? 더 미친 짓 아니야? 분산은요? 미치는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식이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증명이 고교 과정에서 되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왜 필요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증명이 혹시라도 궁금하다고 따라오시고요. 얘는 증명하지 않고 공식만 외워서 그냥 구할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여기서 내가 공식을 사용하긴 할 건데 내가 지금 표를 만들었죠. 그죠?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봐. 이거 몇 번 하는 거야? 총 720번 하는 거지. 그리고 P가 얼마였어? 3분의 1이었죠. 사실 이거랑 이거랑 알면 이 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봐. 720번 중에 기준 확률은 3분의 1이야. 당연히 얘가 나오는 횟수가 X고 이건 2항 분포 4원이라고 했잖아. 그치? 예를 들어 전체 횟수가 720번을 진행하면서 기준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이거 두 개만 알면 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다른 상황 몰라도 2항 분포 상황에서 720번을 반복하는데 기준 확률은 3분의 1이야. 이 두 가지만 알면 표를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봐봐. X가 있어. 총 720번 하는 거 아니야. X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뭐가 나오는 횟수라고 지정이 돼 있어. 그러면 720번 중에 X가 몇 번 나오겠어?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쫙 해서 720번까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그때 내가 만약에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 한번 구해볼게요. P, X가 3이 될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 얘만 하면 구할 수 있지 않나? 720번 중에 얘가 3번 나오는 거 아니야. 독립시행을 푸는 거 맞죠? 어떻게 되겠어? 720번 중에서 몇 번? 3번. 누가? 3분의 3승. 나머지 3분의 2가 717승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 정리되겠나요? 그럼 결국 야 확률 분모표를 굳이 적을 필요 있어?
없잖아. 왜? 얘만 나와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항분포는요, 이런 표를 굳이 적지 않을 겁니다. 왜? 횟수랑 확률만 알면 머릿속에 이미 표가 펼치잖아. 이게 어차피 산수가 들었기 때문에 굳이 쓰지 말자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가 이항분포는 어떻게 쓰느냐? 확률 분포표 대신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항분포는 B라는 건 이항분포의 그 한자를 딴 겁니다. 첫째 알겠죠? B가 이항분포라는 기호야. 가로하고 N, P만 딱 쓰는 거야. 당연히 N은 뭐겠어? 횟수, 전체 횟수. 알겠습니까? P는 뭐겠어? 어떤 확률? 한 번 시행 때, 그지? 시행해서 뭐뭐가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죠. 확률. 이거 두 개만 띡 쓰면 그게 표야 그냥. 얼마나 이해되지? 왜? 무조건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앞으로 이항분포 문제가 나오면 표를 그리자 말자? 말자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분자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내가 알려줄게. 알겠지? 공식이야. 암기하세요. 봐봐.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요, NP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알겠죠? 산수가 훨씬 쉬워. 다만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진짜 쉬운 거야. 알겠죠? 평균 NP를 구하는 거야. 이거는 쌤이 수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가벼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봐봐. 주목. 방금 내가 주사위를 720번을 던졌는데 3의 매수가 나오는 횟수에 관심 있지?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이 x를 구하면 결국 720번 중에서 3의 매수가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면 해버리잖아. 그치? 야, 한 번 던질 때 3의 매수 나오는 게 얼마였어? 3분의 1이었지. 그치? 그러면 전체 횟수 중에 3분의 1은 3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가 720번 던지는 거 맞지? 평균은 720번 중에서 3분의 1은 나온다고. 이런 뜻이야 그냥. 이해되었어? 그래서 NP가 되는 거야.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치? 내가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앞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내가 동전을 100번 던졌어. 앞면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겠어? 100번 던질 때 앞면이 몇 번 나오겠냐고? 50번. 50번. 왜? 100 곱하기 2분의 1. 알겠습니까? 그게 평균이야. 이거 되게 이해하기 쉬워.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분산과 표준차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하겠죠? 그럼 분산은 뭐냐? 잘 보아. 분산은 공식이 이래. NPQ야. 아, 공식은 쉬워. 야, Q가 뭘까, 당연히? 뭐라고? 뒤지 그래? 1 빼기 P는 뭐야 도대체? 1 빼기 P. 아니 뭘 암기로만 가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될 거야. P가 뭐가 나오는 거니까 Q는 6번이잖아. 무슨 M 빼기 P 진짜 때려볼래. 그리고 표준 편차는 뭐죠? 당연히 루트 NP Q가 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겠니?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요까지 이해하면 끝나. X가 여기는 확률면서 R을 쓰니까 X가 횟수죠. R번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건 독립시행으로 구하는 거니까 N번 중 R번 뭐가 나와? 뒤져 진짜. P가 R번 나오고 나머지는 Q가 노트에서 배운 게 이거잖아요. 독립시행 공식. 네. 상황 이해됩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이해하면 끝이야. 알겠죠? 그때 여기서 수식까지 기호 좀 해주세요. 자, 봐. 이게 R번 나올 확률을 의미하는 거 맞지? 그럼 예를 들어 이거 팁이야. 잘 봐봐라. 예를 들어 시그마 잘 봐. NCR의 P의 R스 Q의 N-R스
이게 R번 나올 확률 맞죠? 근데 R이 빵번부터 N번까지가 다 됐어. 얼마겠냐? 1. 그렇죠. 1인 거야. 왜? 빵번 나올 확률부터 N번 나올 확률 다 더하면 모든 확률 다 더한 거 아니야. 이걸 너네가 쓸 일은 없는데 이걸 딱 보고 1인데 툭 적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항 분포 상황에서 빵번부터 N번까지 확률을 다 더한 식이니까 이게. 이해되겠어? 그러면 다시 합니다. 야, 잘 봐.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R이 지금 확률 변수 맞죠? 그죠? 이 점수. 그지? 잘 봐. 점수랑 확률을 곱했어. 이걸 다 더했어. 평균 되는 거 맞아? 이해돼? 점수랑 확률을 봐봐. 곱해가지고 다 더했다는 뜻이잖아 이게. 그게 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번 더 팁. 그러면 빵번부터 n번까지 점수를 제곱해서 확률이랑 다 곱했어. 뭐가 되겠냐? 이거 뭐겠냐? 편차. 점수를 제곱해서 분산. 기다려봐 내 말 들어보라고. 점수를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해가지고 다 더했어. 이거 오늘 뭐라고 했지? 점수를 제곱을 해서 곱해가지고 다 더했다고. 네. 그 뭐였어? 안 들었어요. 점수를 봐. 점수를 정수. 점수를 네. 제곱해서 네.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하는 작업이 평균 구하는 작업이잖아. 네. 평균. 이게 뭐라 불렀는데 우리가? 점수 제곱의 평균. 네. 이 얘라고. 네. 분산이 아니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편차가 어딨어? 안 그래? 딱 보고 제곱의 평균? 평균? 1 이렇게 돼야 돼. 팅팅팅 보고 감 잡혀? 이렇게 공식적 진행하는 겁니다. 이항 공부부터는 철저하게 암기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풀이는 율라 쉬워요. 가보겠습니다. 이리 와, 자스가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중. 자, 선생님 문제 몇 개만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잘 봐. 너가 이제 이런 판단을 해야 돼. 동전을 10번 던져. 감 왔지 슬슬. 무조건 이항포 아니야. 문제 봐야 돼. 선생님 봐봐. 야, 독립시행이 된다고 무조건 이항포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족해야 돼? 네. 뭐가 나오면. 그렇지. 여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항포로 풀면 돼. 봐봐. 18번입니다. 동전 한 개를 10번 던져서 자 지금 독립시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x에 대하여 스톱 밑줄 치세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란 말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 맞죠? 이항 분포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죠? 네. 그럼 그까지 읽었을 때 너네가 이걸 적어야 돼. b 몇 번 하는데? 10번 중에서 그지? 내가 지금 기준으로 세운 게 뭐였어? 앞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동전 한 개 던질 때 앞면 나오는 게 얼마야? 2분의 1인 거죠. 이런 상태에 이해 오는 거야. 오케이? 그때 나한테 뭘 구하래? 상금으로 2x 플러스 1원을 받는데 그죠? 그때 그놈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지? 자 지금 x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2x 플러스 1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그렇죠. 나한테 구하라는 건 2x 플러스 1의 평균을 구하라 그 말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 평균 구할 때 점수를 직접 2배하고 1을 더할 거야? 아니야. 원래 평균을 구해서 2배하고 1을 더할 거야 그냥.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평균이 얼만데? 공식이 뭐였어? 봐. 이항 분포는 공식이야. NP잖아 NP. 얼만데? NP 5. 이거 5야 5. 답은 11. 얼마나 쉬워. 이런 문제 알겠지?
요 노트에 적힌 요것만 이해되면 문제 바로 풉니다. 아시겠죠? 이해만 되면 끝나.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19번 문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19번입니다. 19번인데 여기다 볼게요. 간단하니까. 자, 이항 분포 B n, p를 따르는 어떤 확률 연수에 대해서 평균이 10이래. 뭔 소리야? 평균이 10이라는 평균 어떻게 구하는데? np가 지금 10이라고 나와있고요. 맞습니까? 제곱의 평균이 106이라고 나와있어. 잠깐만.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공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어디 있어요? 그치? 이 식의 모양은 배웠지만 이거 구할 수 있어 너가? 못 구하잖아. 그치? 제곱의 평균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제곱 평균을 나한테 알려줬을까? 그러니까. 평균 알고 있지? 네. 제곱의 평균 알고 있지? 네. 뭘 구하는 소리일까? 그렇죠. 분산을 구해서 공식 써먹으는 소리야. 이 정도는 캐치해줘야지. 그죠? 분산 어떻게 구하지? 제곱의 평균에서 여기 100. 그렇죠. 분산이 6이라는 거야. 야,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뭔데? NPQ가 6이라는 거라고. 선생님, 근데 NP가 얼마였어? 10이었잖아. 나누면 Q가 얼마나 소리야? 10분의 6, 5분의 3이라는 거냐. 그러면 P는 얼마겠어? 5분의 2.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5분의 2P가 10이니까 P는요? P래. 5분의 2N이 죠 미안합니다. 5분의 2N 미안하냐? 맞습니까? N 얼마야? 25가 되겠습니다. N과 P를 다 구했네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벌써 이런 식의 얘기야. 오케이, 머니? 자, 마지막으로 점검. 그러면 이런 식에서 지금 N이 25고 P가 지금 5분의 2인 상황 맞지? 그치? 내가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하면 끝나. 내가 여기서 P X가 3일 확률 구하래. 이거 어떻게 구하냐? 25번 중에 3번 나오는 걸 구하라는 거잖아. 뭐라고? 25C. 더 쓰는 거 못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끝나겠죠. 이게 이항 분포 파트의 문제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지금 너네가 이번 주 주말을 이용해서 알겠어? 경우의 수가 먼저 풀고 통계부터 푸세요. 배운 거 날아가기 전에.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 풀고 다음부터 이제 확률을 양쌤이랑 진동을 써서 풀이한 다음에 통계는 따라와. 미리 풀어놓으란 말 알겠죠? 아니면 다 날아가 지금. 알겠습니까? 나중에 또 배워야 돼. 새롭게. 안 돼. 알겠어? 노트 좀 읽어보시고. 분이 새로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